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초서천자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우 투분에 이어서 절마 잠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한 교우 투분, 이 분자는 옛날에는 이렇게 투분이라 그래서 이 분은 정분입니다. 정분. 정을 나눈다. 뜻. 임금인 경우에, 그러니까 벗인 경우에는 정을 나누고, 임금인 경우에 옛날에 뭐를 나누죠? 분의라 그래서 의리를 나눈다는 거죠. 요즘은 정분 난다 이런 말은 다른 표현으로 쓰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벗과 벗 사이에서, 자 그러면은 벗을 사귀어서 어쨌든 정을 나누는 때 이 투자 투분이란 말은 지금 쓰지만 나중에는 이게 타자가 되는 거죠. 타. 우리 예를 들어서 타식, 밥을 먹다 이렇게 할 때 이 타자. 요즘 농담에 밥 때리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 타자가 쓰인 것은 사실은 이때는 위진 남북조 시대고, 타자가 쓰인 것은 중국의 송나라 이후의 소거입니다. 소거. 다르죠, 언어가. 그래서 이때 투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 투자는 던지다라기보다는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벗과 사귈 때 이 정을 나누는 방법이 뭐냐면 절마 잠규다. 절마는 절차 탁마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들. 절차 탁마라는 말은 옥이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이렇게. 옥을 둥글게 만들 때 일단 자르고, 차 깎고, 탁 쪼고, 마 갈고, 옥을 가공하는 방법 중에서 절차 탁마의 줄임말로 절마를 썼습니다. 절차 탁마는 대기만성이다. 이 절차 탁마란 말은 시경에서 나오는 시경의 구절입니다. 옥을 다룬. 그래서 군자라든가 옛 전통시대의 사람들이 인격이나 학문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절차 탁마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잠이라는 말은 이것은 대나무 침을 뜻합니다. 대나무 침. 옛날에 잠은 나중에 문학 장르가 되죠. 대나무 침처럼 자기의 잘못을 따끔하게 찔러 달라. 대나무 침. 잠이라는 문학 장르가 있죠. 그래서 잠. 무슨 잠, 사물잠이니 이런 잠이 바로 그런 뜻이고, 규라는 것은 규구라는 말로 자죠, 자. 그러니까 콤파스하고 직선, 세로 자.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때는 이렇게 절차 탁마, 쪼듯이, 자르듯이, 쪼듯이, 침으로 찌르듯이, 자로 재듯이. 법도에 어긋나면 안 된다. 요즘은 친구가 잘못됐죠. 나쁜 짓을 같이 모여서 하는 사람이 친구처럼 돼 있지만, 친구라는 것은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절자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와서 절. 이건 쉽죠. 마자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마가 3마가 있죠. 우선 이자와 돌석자가 합쳐졌다고 보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것을 한 번에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죠. 자, 그럼 이렇게 쓰고 이 앞에 수풀림이나 혹은 원래는 저게 수풀림이 아니고 요런 자인데 수풀림과 같다고 보고 이렇게 씁니다. 돌석자는 단독으로 어떻게 쓸까요? 점 두 개를 찍습니다. 네모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 두 개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죠. 자, 맞자를 다시 한번 써보면 아이고 절마 잠자는 위에가 대죽이죠. 대죽. 밑에는 함자죠. 자, 그럼 먼저 함자를 써봅시다. 단독으로 쓰이면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초선은 이렇게 갈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위로 가서 이렇게 간다 그랬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일단 내려옵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써주면 되죠. 이렇게. 요거까지 연결하는 거죠. 입구자를 해서. 자, 다시 한번 잠자. 요까지 반드시 걸쳐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쳐야 됩니다. 자, 위에 있는 대죽. 풀초나 대죽은 무조건 초소로 하면 이렇게 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잠자 쉽죠? 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잠. 복잡한 것 같아도 풀초가 있고 함자가 있어서 잠이다. 찌를 잠자다. 자르다, 자르고, 갈고, 갈고, 찌르고, 재고. 참 혹독하죠, 친구 관계. 규자는 옛날 글자는 이렇게 화살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의 교재에도 그렇게 돼 있죠. 해서는. 하지만 이 화살시를 지금은 이렇게 쓰죠.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당나라 이후에 들어와서 당나라 이후.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해서, 즉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는 이 해서라는 것은 당나라, 그러니까 수당을 거쳐서 완성됐고 이것은 속자로 지금 취급되죠. 그래서 지영선사도 수나라 말 당나라 초기의 사람이기 때문에 초서를 저 부자를 썼어요. 만일 화살시로 쓴다면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화살시라면. 근데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해서는 이렇게 쓰고 초서는 이렇게 썼다는 거죠. 상관없죠. 그 다음에 뭐 견자니까 견자가 단독으로 초서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거니까 반드시 붓을 한번 이렇게 멈춘 다음에 근데 이건 이어져야 되니까 멈추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규 이렇게 쓰는 거죠. 절마 잠규. 가만히 들어보면 다 바른 말만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죠. 옛날 글들이. 요즘에 이 천자문만 잘 알아도 인생에서 실패하는 일은 없는데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인자, 은축. 우리 왜 인자하다, 지금도 그런 말 쓰죠. 인자하다. 여기서 나온 말이죠. 원래 인자가 이거 붙어 쓰지 않습니다. 한문이 그러니까 한나라 이전 춘추 전국 시대에는 다 한 글자씩의 개념이었는데 그 글자를 주석을 달기 시작하죠. 주석을 달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인에 대해 주석을 다르면 이건 인이다, 이냐다 이렇게 한나라 시대. 이거는 근데 단순히 이게 음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읽기 시작하면서 두 글자씩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인자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인이라는 거 아시죠? 동량에서 공자가 주창한 사상이죠. 공자의 인이 뭘까요? 라고 하면은 현재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똑같아요. 불교에서 부처가 가르침이 뭐냐? 부처의 깨달음이 뭐냐? 붓다라고 하죠, 흔히. 이 붓다란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은 자의 뜻입니다. 깨달은 자. 뭘 깨달았을까요, 부처가? 아무도 알 수 없죠. 팔만 대장경을 읽으면 알까요? 모릅니다. 사실입니다. 팔만 대장경 읽었다고 부처가 깨달음이 뭔지를 알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마찬가지죠. 공자가 인을 주창했는데 인이 뭘까요, 그러면? 모릅니다, 그거는. 그냥 막연히 각자가 추측할 뿐이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맹자가 와서 여기다 의를 붙여서 인의라고 했죠. 인의. 곧 맹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자의 인의 주된 사상입니다. 주된 사상이 의라고 생각해서 양해왕 상에 나오죠.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후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제 이 뒤에다 또 붙이죠. 뭘 붙여요? 인의 인의 예지신 이렇게 자꾸 붙이죠. 인의 예지신 이렇게. 그렇지만 공자의 사상의 중심에는 늘 인이 있어요. 인이 있는데 이 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 모여서 사는 사회다. 그것도 결국은 인의 한 속성을 얘기하는 것뿐이죠. 공자가 얘기하는 인이라는 것은 적어도 공자가 살았던 주나라의 어떤 모든 중국을 통치하는 모든 기술, 통치시대 이런 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아주 총체적이죠. 이 인의 가장 구체적인 발현이 여러분들 효라는 거죠. 그래서 효경이 따로 나중에 나오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거는 설명하자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인과 자가 나왔죠. 인은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인의 한 구체적인 형태가 자라는 거죠. 자는 뭐예요? 그러면 자는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죠. 인자하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자하다란 말 안 쓰죠. 자는 그런 겁니다. 자는. 은측이란 말은 원래는 맹자에 나온 말입니다. 인자는 공자가 한 말이고 교묘하죠, 이 사람이. 맹자는 원래가 뭐냐 하면 측은지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거꾸로 돼 있죠. 측이나 은이나 다 은도 아프다, 안타깝다 똑같은 뜻인데 측은지심, 맹자가 한 말입니다. 측은지심. 재밌죠, 이게? 교묘하게 이 천자문을 쓴 사람은 천재죠. 이게 교묘하게 이렇게 말을 갖다가 붙이는 거죠. 측은지심. 근데 왜 맹자는 측은이라 그러는데 왜 여기서는 은측이 됐느냐? 측은 기역으로 끝나서 측성이고 은은 니은으로 끝나니까 평성인 거예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에서 사성이라는 게 언제 생겼느냐? 여러분들 사성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평성, 상성, 거성, 입성, 평상거입. 중국에서 이 사성이 언제 생겼냐? 학자는 뭐 옛날부터 있었다, 없었다 하지만 현재의 결론은 위진, 이 진나라, 위진의 이 진나라 시기에 형성돼서 남조를 거쳐서 수당에서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절운이라는 운서도 나오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는 이 평성, 그러니까 평성은 발음을 할 때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건데, 발음하기가 가장 편한 거죠. 그런데 이 끝에 있는 단어가 촉급하느냐 이에 따라서 이렇게 발음이 안 되고 상성이나 거성이나 입성처럼 뚝 떨어지죠. 이렇게. 이런 발음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평상거입인데 가장 발음하기 좋은 건 뭐냐면 평성이에요. 이럴 때는. 옛날에는 그 순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썼는데 이 평상거입이 도입되자마자 발음하기 편한 대로 발음하는 겁니다. 곧 단어를 두 자를 결합할 때는 반드시 평상이나 평거나 평입이나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뭐 다시 말하면 입평, 입거, 입상 이렇게는 하지 않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중국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걸 거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무시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맹자는 측은이라고 했던 게 측은지심이죠. 맹자에 나오죠. 유명한 말이죠. 남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인데 이게 여기서는 거꾸로 은측이 된 거죠. 뭐 이런 것은 여기에 주된 내용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어질인자는 뭐 초서로 할 게 없죠.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자도, 자, 좌우 동형은 곧 좌우 동형은 이렇게 한다. 한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풀림이 아니고 삼자, 수풀 삼자를 생각했을 때 위에는 나무목인데 나무목이 두 개가 있죠. 동시에. 이걸 초서로 쓰면 어떻게 쓰냐. 좌우 동형은 이렇게 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좌우 동형은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이렇게 쓰면 초서가 안 되죠. 좌우 동형은 이 형태로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붓이 가면 저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삼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자자도 요게 보시면 원래가 이렇게 된 거죠. 현자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심자를 써주고 이렇게 좌우 동형. 그러니까 이거는 요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심자는 이렇게 쓴다 그랬죠. 하나, 둘, 셋 이어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은자. 좌부방은 무조건 이걸 뭐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 복잡한 것을 자, 이걸 그대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름 하자가 있는데 곧 여름 하자는 이렇게 씁니다.
여름하자. 근데 여름하자보다 조금 더 복잡한 근시무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씁니다. 좀 더 복잡하니까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했죠. 요걸 갖다 그대로 쓴 겁니다. 요 근시무를.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복잡하니까.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좌부방변의 근시무자 이런 글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갖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 이렇게 차자로 전혀 엉뚱한 걸 갖다 써요. 초소에서. 요것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아마 논문 같은 게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논문으로 한번 써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이 갖다가 이렇게 빌려다 써요. 비슷한 거를. 측자, 신방, 측자는 뭐 고측자를 알면 그대로 되는 거죠. 고측자 초서가 이렇게 되죠. 이 오른쪽에 있는 칼도는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써드렸지만 이 이로울 이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측자 이렇게 되는데 신방변을 붙이면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붙여서 이렇게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이렇게 측자를 써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쓰기보다 이걸 먼저 하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무엇을 먼저 쓰느냐에 따라서 글씨가 달라지는 것 같지만 어차피 이것도 신방변을 표현하는 거고 이것도 신방변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씨만 알고 이 글씨만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인자은축. 자, 사람이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어질고 자애롭고 그 다음에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조차 불리라. 조차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잠깐이라도 분리 떨어지면 안 된다. 잠시라도 조차. 지금은 우리가 저 발음을 조차라고 발음하지만 아마 이게 쌍성어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조츠라든가 조조라든가 이렇게 발음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음은 시대를 거쳐서 엄청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옛날에는 이게 쌍성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태어입니다. 일종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바쁜 모양. 우리로 치면 뭘까요? 허둥지둥 뭐 이런 뜻이죠. 허둥지둥, 둥둥 그러죠. 이렇게 운이 맞아야 되는 거죠. 옛날에도 이게 운이 맞았을 텐데 조차가 지금 약간 다르죠. 그렇지만 이것은 뜻이 있는 게 이 각각의 글자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조차 자체가 바쁨을 나타내는 모양, 의태어입니다. 우리가 후다닥일까? 후다닥 하는 순간에도 떨어지면 안 된다. 틀린 번역이 아니에요. 번역이라는 건 그런 거죠. 요즘에 맞게.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하면 또 다르겠죠. 느낌이. 어쨌든 뭐를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인애하는 마음. 아까 어질인자, 어진 마음과 인자한 마음과 치근한 마음은 잠시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왜 길 가다가 한국 사람들 그 미담 많잖아요. 누가 갑자기 옆에 사고를 당하면 벌떼처럼 가서 도와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조차분리. 조자는 요 형태죠. 책받침은 이미 알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빨리 쓰면 이제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요게 이걸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드시 붓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두 개를 연결해야 되니까 이게 붓이 와서 이렇게 연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조. 차자. 뭐 이거 차자는 뭐 그냥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부터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조차. 차는 쉽죠. 불. 불은 더 쉽죠. 반드시 내리에 긋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리가 조금 어렵죠. 자, 이 왼쪽이 중요한데 아주 복잡한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오른쪽은 제외하고 이 왼쪽에 팔개에 나오는 불을 뜻하는 건태이진 송강강곤의 글이죠.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럼 옛날 사람들은 이거 보니까 위에 이게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이거죠,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와서 그냥 이렇게 여기서 한 번만 더 감고 이거 복잡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을 해서 이렇게 쓰는구나. 이걸 뭐 설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지금은 제가 해서로 초서를 설명하지만 원래 초서는 예서에서 나왔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초서를 깊이 연구하려면 지금은 교재가 지형 초천문이고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초천자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지만 사실은 초서의 발달은 원래 해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해서는 수나라 말, 당나라에 형성됐지만 초서는 이미 이전에 동진시대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리자는 이렇게 되고 세추자가 옆에 붙어 있죠. 리자 옆에. 세추자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거 그대로 쓴 거죠. 이게 모양대로. 이렇게. 이 모양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이었으면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도 이렇게 복잡한 획은 한 몇 번 써보면 몸에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간단한 획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초서는. 이런 거는 그냥 처음에만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하지만 한두 번 써보면 금방 익힙니다. 조차 분리. 자, 인자 은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이 해야 될 게 절개, 의리, 염치, 물러남, 절의 염태. 참 어려운 말이죠. 이 정치가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말이죠. 절의 염태. 사람이 옛날에는 다 이런 걸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게 나중에 뭐 나라가 망하면 애국 독립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모르겠어요. 절개와 의리와 염치와 퇴, 물러남은 이 참 어려운 말이죠. 자, 절개 절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대죽은 풀초나 대죽은 이렇게 한다. 이거는 이미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 랑자인데, 이 랑자가 그냥 쓰면 이렇게 또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랑자는. 그런데 이미 대죽을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한 획씩을 다 줄인 겁니다. 여기서도 한 획을 줄여서 이렇게 됐고 여기서도 한 획을 줄여서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쓰면은 이게 지금 약간 모양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게 한 획이 랑자가 원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지만
이미 위에 풀초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획을 하나씩 줄여서 이렇게 절. 이 글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초소에서.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획씩 줄여서 이런 글자가 된 겁니다. 이 절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헌을 읽을 때 나오면 틀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의자는 뭐 수없이 나왔으니까 그냥 뭐만 써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지난 시간에 나왔지만 뭐 의 할 때 이 의자도 나왔고 같은 거죠. 염자도 뭐 이제는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안에는 겸자만 하면 되죠. 겸자 초소야 뭐 우에 두 개가 있고 둥그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렴 청렴하다. 청렴하다. 야, 참 요즘은 이게 어렵죠. 물러나다. 이 안에 있는 간자, 이게 간자죠. 산을 뜻하는 그 간자인데 이렇게 하고 원래는 이렇게 써줘야 되지만 이 책받침이 있으므로 아 이게 물러날 테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는 더 간단한 이걸 한 획을 더 줄이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진짜 알기 어렵죠.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서 자꾸 점점 줄입니다. 획을 줄여서 극한까지 가는 거죠. 이게 초소의 아름다움인 거죠. 사실은 초소의 묘미는 바로 이런 퇴자, 아까 절자, 진정한 초소의 미학은 저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휘황찬란하게 쓰는 게 이렇게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초소인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초소의 겉모습이고 진정한 초소의 모습은 끊임없이 깎아서 이렇게까지 써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 이게 퇴자라는 걸 알아볼 수 있다는 것. 아까 이게 절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얘기지만 법도에 다 맞는다는 겁니다. 틀리면 안 돼요. 막 쓰는 게 아닙니다. 초소를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막 휘갈겨서 뭐 쓰는 당나라의 광초 같은 초소가 아름다운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초소의 근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예사에서 하는 얘기고 전패 전패비휴. 이 전패라는 말도 아까 조차가 나왔지만 전패는 조차는 바쁜 모양이고 전패는 원래 이게 넘어질 전자, 물 흐를 패자니까 위급한 순간 이것도 의태어입니다. 사실은 이 자체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전패지간에 조차지간에 이런 말이 있죠. 의태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급한 순간에도 비휴 어그러뜨리면 안 된다. 뭐를?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절의와 염퇴를. 사람이 그런 거죠. 참 어려운 말을 자꾸 해요. 아주 위급한 순간에도 어그러뜨리면 안 된다. 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참진자와 머리 숫자로 나누어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먼저 머리 숫자를 얘기할게요. 모름지기 숫자가 있으면 또는 숫자가 오른쪽에 붙으면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초서에서 이 수가 이렇게 쓰는 이 필법을 모르면 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것이 이제 초서에서 나오는 몇 가지 안 되는 특이한 필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 그러면 이 전에 나오는 오른 것도 똑같이 씁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죠. 그러면. 참 진짜는 초서로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해하셨죠? 요거는 요 놈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복잡하니까 역시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 글자와 이 글자를 합치면 여기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 자, 다시 한번 씁니다. 또는 그냥 이렇게 떨고 써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 안 하고. 어쨌든 같은 거죠. 이어져 있든 떨어져 있든 붓은 허공에서 가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원래 가야 되는 거죠. 슬쩍. 진하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죠. 전. 전패. 한나라 유방의 고향이 패죠. 패. 자, 삼수는 그 다음에 이걸 뭐 이렇게 해서 이건 뭐 초서라고 할 게 없죠. 다 이었으면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이어 쓰지 않고 요 글자를 썼는데 이렇게 써도 되죠. 이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번 하고 이렇게 쓰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어서 내 맘이죠. 이거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게 바로 이 정도는 허락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허락이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다 그랬죠. 아까처럼 획을 극한까지 줄이거나 이렇게 연결하거나 떨구거나 그거는 그 사람의 그날 컨디션에 따른 거지. 늘 말씀드리지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비. 이 안일비자는 묘하게도 작자와 늘 구분이 되는데 작자는 이게 획이 안일비자는 이 선 밖 왼쪽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작자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시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됐는데 이 덧풀 이자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썼냐 하면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이 획과 동일하다. 어쨌든 뭘 덮어 쓰는 거는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휴. 지금 이 휴자 요자가 문제죠. 이 호랑이 호자는 이렇게 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획은 먼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밑에 세추자 아까 나왔죠. 이것만 알면은 자,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하고 세추자 밑에 이렇게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쓰면 그냥 자동적으로 휴자가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글씨가 더 쉬운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빨리 써도 이렇게 되는 거고 천천히 쓰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전폐 비휴. 요즘이야 뭐 자유롭게 살아라,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가 많잖아요. 전통 시대는 반대로 부정적인 그 생각이 많아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면 안 된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인데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의 사고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다음에 방법이 나와요. 성정정일. 본성은 정, 고요하게 하고 뜻은 일, 편안하게 하라. 그래야 되죠. 뭔가 바쁘고 쫓기면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자는 초서가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자, 바로 써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이걸 연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서 그냥 바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써드리면 성. 고요할 정자는 청과 쟁이죠. 그러니까 청자를 우선 써버리면 이렇게 써요. 단독으로. 이게 달월자잖아. 그죠?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한번 감았으니까. 청. 자, 그런데 원래 정자가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때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멈추는 게 이렇게 타고 갑니다. 가서 정자가 복잡하죠? 아니, 그냥 이렇게 복잡하니까. 자,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쓴 거죠. 정자. 다시 한번 씁니다. 고요정자. 또 초소의 묘미죠. 이거는 뭐 근데 워낙 유명한 글자라서. 자, 그 다음에 정. 뜻정자도 뭐 이제는 아시겠죠? 여기도 역시 풀을 청자가 있으니까. 풀을 청자가 있으니까. 좀 전에 썼죠? 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오면 되죠. 정. 일자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편안할 일자니까. 그대로죠.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고 네모니까 타고 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일. 이거 쉽죠? 다시 한번. 성정정일. 심동신피. 그 다음에 심동신피. 마음이 움직이면 정신이 피곤하다, 피폐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꾸 뭐 잡생각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사람이. 그렇다고 또 너무 빨리 하면 안 되죠. 마음 십자는 수없이 나왔죠. 자, 하나, 둘, 셋, 넷, 네 개지만 초소에서는 네 개를 허용 안 한다 그랬죠. 세 개만 한다 그랬죠. 무조건. 그래서 이걸 이었으면 이렇게 쓴다 그랬죠. 회기 하나, 둘, 붓이 가면 이렇게 돼서 붓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실제로. 붓으로 쓴다고 하면은 이게 붓이라고 생각하면 붓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쓰면 이거는 기교죠. 우리가 예술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써도 이게
좀 세게 그냥 찍어놔도 마음심이에요. 마음은 그러니까 뭐냐면 초소로 쓰면 점이 3개예요, 여러분들. 해서로 쓰면 4개고. 동. 이 동자는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특이하게 반드시 역획으로 가서 이렇게 씁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뭐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동자는 붓이 거꾸로 와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2번을 감고 동. 이것도 아마도 이게 무슨 저는 거기까지는 못 찾아봤지만 이 동자가 이렇게까지 최종 형태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아름답게 된 거죠. 이게 사실 붓으로 쓰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거 동자는. 진짜 움직이는 것 같죠? 글씨에 그 뜻이 있다면은 이 동자가 바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정신할 때 신자. 보일시는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한다 그랬고 신자 초서를 어떻게 쓰겠어요? 초서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는 신. 그대로 신자 써주면 되죠. 이렇게. 그죠? 초서가 이런 경우는 초서라기보다는 이건 뭐 누가 이걸 못 읽겠어요. 이거 초서를 안 배운 사람도 읽죠. 그죠? 여러분들. 그 초서가 이런 거죠. 뭐 신. 피. 이 병질부인데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요게 지금 요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타고 가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피자 안에는 가죽 피자죠. 가죽 피자 초서 이렇게 쓰겠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아니면은 요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타고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한번 감아줍니다. 요거를. 여기에서는 지금 요걸 썼네요. 다시 한번 씁니다. 피곤할 피자. 이렇게. 피곤할 피자. 심동 심피를 다시 한번 써보면 네, 이렇게 심동 심피. 예, 오늘은 심동 심피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